테슬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혼자 독식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폭스콘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대만의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이 세 가지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혼하이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에 속하고, 이 회사는 47개 법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SUV, 전기 세단, 노선전 전기 버스 이 세 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에 전기차용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내세운 게 다른 회사들에게 이 시스템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7년까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그 제휴 관계와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 위탁 생산, 수평 분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만은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의 강국입니다.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2%입니다. 삼성전자가 11%고요. 팹리스, 다시 말해서 공장은 없지만 설계만 하는 회사,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죠.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가 약 75%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에서 강국이죠.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시장의 경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등락이 심한 그런 특징이지만,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정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만이 이렇게 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존재를 존재감 과시할 정도로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 힘의 배경에는 TSMC가 반도체 관련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그 생태계 속에서 폭스콘이 등장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서 위탁 생산인데, 자동차 위탁 생산은 오래됐죠. 마그나라고 하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마그나 스티어하고 이 캐나다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모델들, 특히 독일 회사들의 판매 대수는 적지만은 그들의 이미지에 필요한 모델들이 많이 생산해 왔었죠. 근데 이 마그나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2021년경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나하고 폭스콘은 또 다른 형태인데, 마그나는 외주에 의한 위탁 생산의 주라고 한다면은, 폭스콘은 그들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아예 판매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모델을 통해서 이번에 실제 시장에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서 수평분업 수직 통합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하고 BYD는 대표적으로 수직 통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소니 혼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들이 혼자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힘을 합해서 한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 그러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GM하고 제휴, 웨이모하고 제휴, 또 삼성전자 제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수직 통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평 분업일까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다른 글로벌 빅4와 달리 자체적으로 내재 부품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게 지금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폭스콘의 전략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폭스콘은 2020년에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오픈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그때 공개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뉴스를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다지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해 왔지만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실제 이번에 그들의 제품을 공개하면서 뭔가 다른 흐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방형 설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사실상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또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뜻도, 그들의 의지도 보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지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목표는 그렇고요. 폭스콘이 제시한 MIH라는 플랫폼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정의에 의해서 배터리 전기차의 개발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분리하고 활성화해서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새로운 회사들에게 기술력을 제공하겠다.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것은 폭스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시도 이미 2020년에 보시 전기차 플랫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요. 일본 전산도 내년까지 전기차 플랫폼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전산 니덱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올해 상용 고체 배터리 출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고강도 다이 캐스팅 재료도 개발한다고 했으면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들의 실력, 그들의 플랫폼을 다른 업체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성능 컴퓨터 엔진 플랫폼을 구축한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초저에너지 소비의 IoT를 설계한다. 세 번째가 자동차용 ECU 칩용 하드웨어 안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네 번째가 실리콘 산업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쪽으로 그들의 힘을 펼쳐갔다는 건데 이게 다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대만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폭스콘은 2021년에 중국의 지리자동차하고 합작해서 설립했고요. 같은 해 2월 달에 피스카하고 배터리 전기차 개발에 합의했죠. 피스커는 공장이 없는 회사죠. 피스커는 공장이 없는 배터리 전기차 그들의 PM,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올 봄에 부도가 났죠. 그리고 같은 해 7월 달에 니덱 일본 전산하고 전기 모터 생산에 합작 투자했고요. 8월 달에는 스텔란티스와 모바일 드라이브 설립했고 2023년에는 스텔란티스와 반도체 생산 합작사 실리콘노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하고 상당히 밀착했다는 건데 스텔란티스도 몇 년 전에 그들의 플랫폼을 공개했죠. STLA라고 해서 미디엄, 라지, 스몰 해서 개발해서 이제 공개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폭스폰과 제휴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인피니온하고 엔비디아하고 제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세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로드스톤 공장, 자동차에서 공장을 폐업한 공장을 매입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도 했었고, 태국의 국영기업인 PTT하고 전기차 생산 합작해서 설립했습니다. 그게 재작년 11월 달에 공장 건설 착공해서 올해나 내년쯤에 이제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및 전기차 생태계 개발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폭넓게 여러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기술에서는 기가 솔라브로바와 함께 배터리 원료 공급받고 2024년 올해 상용을 목표로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다른 모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들의 말 맞다나 조금 뭐 부풀린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니켈 생산의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생산을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폭스콘이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제공자입니다. MIH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공장을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다른 업체들이 제공해서 전기차를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춰주겠다 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이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폭스톤은 폭스바겐의 스카우트라고 하는 픽업 트럭 브랜드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마그나가 먼저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폭스바겐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들 자체의 브랜드에 고집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들의 세력을 높인다는 그런 전략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T 기업하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수평무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그들이 구축한 목표는 차세대 지능형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전기차 플랫폼이 2019년, 18년, 20년 중심으로 현대차, 폭스바겐, GM 이런 회사들이 개발해서 지금 2세대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들이 그들보다 앞선 플랫폼을 개발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드라이버 올인도 쓰고 있는데요. 드라이버 하이페리온 9이라는 플랫폼을 채택해서 고도로 자동화된 AI 기반 자율주행 전기차 제조업체가 되겠다.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 통합해놓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 자동차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회사가 이런 슬로건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가 결국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일부에서는 자동차는 결국 달리고 돌고 멈추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달리고 돌고 멈추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처럼 달리고 돌고 멈추는 데 소비자가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은 지금은 생각하고 이동한다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표현하는 스마트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율주행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은 당장의 레벨 5가 구현되느냐하고 상관없이 자율주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비즈니스입니다. 그를 계기로 여러 가지 파생 산업이 등장하고 사업 기회가 생기죠. 결국은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인데 소프트웨어 정의는 설계 단계도 들어가고 판매 단계도 들어가고 판매 후에도 들어가죠. 이 복잡한 것들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플랫폼을 계속 확장해 가고 파트너십을 더 넓혀 가겠다. 그리고 기술도 혁신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2027년까지 1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최근에 발표한 그들의 전기차에서 제가 느낀 것은 폭스콘의 전략입니다. 폭스콘이 처음에 2020년에 MIH 플랫폼을 개발할 때 그들은 테슬라를 벤치마킹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 대시보드 사진만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꾸로 보면은 폭스콘이 테슬라를 벤치마킹 했지만은 테슬라하고는 전혀 반대의 수직 통합이 아닌 수평 분할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구현되는 내용은 같지만은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테슬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혼자 독식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폭스콘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해 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선은 TSMC를 과거에 무시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폭스콘을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 또는 앞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장에 한계가 있긴 하죠. 대만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폭스콘은 거기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보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자동차 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플레이들 들어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델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힘을 발휘할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국 자동차 산업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갔을 때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 그룹이 삼성과 웨이모와 GM과 이렇게 제휴를 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은 그것이 앞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글로벌 빅4들은 여전히 라인업이 많죠. 그 모든 라인업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생산해서는 수익성을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폭스콘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은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고 변수에 의해서 상황 바뀝니다. 그 바뀌는 상황에서 폭스콘이 앞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전략을,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을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변화 구조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